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농협, 경찰 관계자 등 300여 명은 나간면 배농장을 방문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낙과 줍기와 시설 정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예방시설 정비 등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순천에서는 나간면 일대를 중심으로 170여 헥타르에서 약 70억 원의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 전남 동부지역 7개 시, 군 의회가 최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항쟁처럼 여순 항쟁도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 지역 22개 시군 의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고흥군은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이 같은 불명예를 씻기 위해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용 동영상. 어떤 편법도 어떤 관행도 원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때론 아름다운 거절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요.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말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권, 외부와 내부로 나눠 조사된 청렴도는 각각 보조금 지원 분야와 인사 분야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영광, 담양, 여수가 상위권, 보성, 고흥, 장흥이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인사 분야만 보더라도 인사에 대한 가장 불만들이 좀 조직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고흥군은 이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혁신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청년문화 확산과 맑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 공직기강과 행동강령 준수 강화 등 3대 전략과 8개 실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또 민간인들로 구성된 혁신 청렴 검증단을 출범시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자문, 조사를 군민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 청렴도는 친절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식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되는 행정 시스템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갖추는데 군정 혁신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예산 집행까지 투명하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청렴도 10위권 진입을 민선 7기가 끝나는 2021년에는 1위까지 올라간다는 목표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 이를 향한 고흥군의 자정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여름 전남도 내 55개 해수욕장에는 100만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안전사고 제로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7일까지 도내 55개 해수욕장이 53일간의 운영기간을 마치고 폐장했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크게 증원 배치한 결과 2년 연속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완도 50만 명, 여수 20만 명, 고흥 6만 명 등 100만 명에 이르지만 폭염으로 하천과 계곡에 인파가 몰리면서 해수욕장 방문객은 25%가량 줄었습니다. 여수 지역의 아동수당 지급 인원이 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말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만 6세 미만 아동의 93%인 12,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지금까지 만여 명이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조사에는 보통 2달 이상이 필요하지만 9월 이전에 신청할 경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의 저수지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흥 동강면의 한 저수지. 철새와 수달이 서식하는 깨끗한 저수지로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대물터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저수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2000kW급의 수상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은 축구장 4개 크기로 들어설 예정이라 완공될 경우 저수지의 13분의 1 정도가 덮이게 됩니다. 주민들은 발전시설이 들어오면 환경이 오염되고 가뭄때 저수지물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벌써 철새들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모든 새들이 반사경을 가지고 있으면 거울 앞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사전 동의도 없이 사업부터 추진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주민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하고 부탁을 했다는 게 심심 부탁을 했다는 것은 왜 그러냐니까 군에서 허가가 안 날 줄 모르니까.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5년 이 저수지의 임대 사용 허가를 승인받아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논란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남 영암호와 강원 철원군의 저수지 3곳에 들어서려 했던 태양광 발전시설 역시 준비 부족과 주민 반발로 중단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가 정부 기조에 맞춰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끊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농어촌공사가 허가를 신청해 놓은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고흥에서만 10곳.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도로 파손이 이어졌던 이순신대교에 다음 달 초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남도는 대림산업 측이 이순신대교 여수에서 광양 방면 1.8km 구간을 대상으로 포장면 보수공사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5일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자재보다 내구성과 접착력이 좋은 개질 아스팔트 등을 이용해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도로 파손이 반복됐고 지난달에는 폭염으로 인해 포장면이 부풀고 갈라지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주요 사업의 견실 시공을 위해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군정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설계 변경과 준공 전후의 확인 평가를 거쳐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고 특히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독과 제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또 각종 사업의 중간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생부와 관련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주의 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자원봉사단체가 중고등학생들의 봉사 시간을 부풀려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200여 단체 7만 명의 회원들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생 20여 명과 학부모 20여 명으로 꾸려진 이 봉사단체도 환경미화 활동과 방범 봉사활동을 하며 센터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센터에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허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봉사활동 단체에 소속된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같은 봉사활동 실적이 중복되어 올라가거나 시간이 부풀려진 사례가 2천여 건, 6,500시간이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인정해줄 수 있는 적정 자원봉사 시간이 있는데 과다하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3시간인데 아까 그 사람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시간 반 하고 한 3시간 올리고 2시간 하고 3시간 올리고 그거 올렸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시간을 인증한 당사자인 봉사단체 회장은 한 고교생의 학부모로 이 자녀 역시 지난해에만 이 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을 500여 시간 한 것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단체를 포함해 증빙 서류조차 없었던 자원봉사활동은 12,000시간에 달했습니다.
올해 3월 초부터 이런 사실을 전수조사해온 감독기관인 구청은 이 단체가 인증한 봉사활동 시간을 그대로 등록해준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을 중징계 조치하고 기관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보면 저희가 연 수만 건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솔직히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저희가 현장 실사나 한 번씩 나가기도 합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이 사안에 대해 최근 감사에 착수했으며 다른 구 자원봉사센터들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 강진 백운동 원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복원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의 명산 올추산 자락에 자리한 백운동 올림. 깊은 계곡과 하늘을 가리는 상록수림. 그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소박한 건물들. 속세와 떨어져 또 다른 세상을 연출한 이곳은 보길도 부영동, 담양 소세원과 더불어 호남의 3대 정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계곡물을 끌어들여 만든 유상 곡수는 선조들의 풍류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백운동 올림은 17세기 이담로 처사가 은거형 별소로 조성했으며 타산 정약용 선생과 도성국사도 극찬을 했던 곳입니다. 4년에 걸친 발굴과 복원 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 약간 개발 안 된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복원한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까요? 뛰어난 경치를 지닌 백운동 올림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강진군에서 명승 지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지 조사를 다녀갔고 앞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지정 예고를 거쳐서 아마 연내는 지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조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차문화 성지로도 꼽히는 백운동 올림. 별소 정원 또는 정원으로 불리던 명칭을 이번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백운동 올림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